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성희입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교육의 이념 목표와 북한의 교육제도,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 내용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크게 큰 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교육 이념에 기반해서 체제 유지를 해나가고 있으며 전민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구조를 보면 북한은 전민적 12년제 의무교육의 학제 개편을 진행했으며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특징을 보게 되면 정치 사상 교육의 비중과 최근 강도 높은 과학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육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문화에서는 조직생활과 그리고 생활청화, 노동동원 등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안팎 생활들을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교육은 크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은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공식 교육은 조금 뒤로 하고 공식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갈 텐데요. 공식적인 교육은 주체와 통제라는 것에서 북한의 전인민적인 철저한 기획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목적에 토대에서 북한은 혁명 역사, 주체사상, 사회주의 교육의 중심을 목적으로 해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서 공식적과 비공식적인 내용에서 이번 시간에는 비공식적인 내용은 조금 뒤로 하고 공식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입니다. 북한의 교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편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교육 목표와 변청 과정을 보게 되면 1977년 사회주의 교육태제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키워내는 데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9년에는 주체형의 새 인간 및 참다운 애국자로 키워내는 것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도자, 당, 인민의 일체화와 충성심의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독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요건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상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 영어, 정보화를 그 교육의 중심을 두고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국교양과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적대적 세계관과 주입을 통한 내부 결속을 심도 있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북한은 사상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는 결합을 두고 기존의 사상교육을 기조로 유지하면서도 전인민족 과학기술 인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실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영어, 과학, 정보화를 교육의 비중에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원격교육대학과 전인민족 과학기술보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직업교육을 확대해서 2017년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함으로 인해 직업기술대학과 그러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 법령으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해서 법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토대로 2017년 전면적으로 12년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김정일 시대의 11년제에서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치원 5년,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눠지는데 높은 반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학교는 5년제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소학교는 5년으로 김정일 시대에서는 4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급 중학교,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인데요. 3년으로 해서 전기 중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제 고급 중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인데요. 후기 중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높은 반 1년은 5세 혹은 6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에서 10세까지는 소학교 5년을 다니게 되고요. 초급 중학교 3년은 11세에서 13세, 그리고 고급 중학교는 14세에서 16세로 우리로 말하면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의 교육 학제를 비교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타가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과 낮은 반, 또한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그리고 고급 중학교로 해서 만 17세 3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제1차 전위민족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기초하여서 교과서를 국가가 동일하게 한 종류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정과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변경하기 어렵고 불가한 내용입니다. 또한 수업 일정을 보게 되면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매해 4월 1일에 개학을 하여 그 이듬해 3월 31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은 소학교는 40분,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는 5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한의 교육과정과 영역별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은 북한이고요. 파란색은 우리의 한국 교육과 과정을 영역별 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북한은 소학교가 총 6,665시간, 그리고 초급 중학교에서는 4,734시간, 그리고 고급 중학교에서는 4,338시간으로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북한의 고급 중학교는 수업 시스로, 그리고 남한은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고급 중학교까지 각 단계의 교육 목표와 핵심 활동을 보게 되면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취업 전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도덕과 충성심의 함량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개 중등 교육에서는 기초 과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정보화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초과학에서는 수학과 자연과학, 시수를 확대했으며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에서는 영어 수업을 본격화하면서 컴퓨터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후기 중등 교육에서는 심화학습과 그리고 군사활동, 그리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심화학습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등 분과별 과학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흔히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군사활동을 북한에서는 학교 생활에서부터 붉은 청년 군의대라고 해서 동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 노력 동원에도 본격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천 역량에서는 정보기술에서 우리로 과거에 AI가 나오기 전에 코딩 교육을 초등교육에서부터 심화 교육을 했었는데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에서 코딩 교육과 그리고 선택 과목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전민적인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코딩을 비롯해서 나아가 AI 교육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영재교육과 특수교육을 직업의 중심의 학교로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술반이라는 전환 확대 추세로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학교가 운영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에서는 제1중학교 각 도시의 수학,
과학의 중심으로 영재 기관이 되어 있으며 특수 목적 학원은 외국어 학원과 예체능이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직업과 기술 교육 그리고 실천력 인재에서는 기술 보급에 2017년부터 신설되어 지금은 전 지역에서 산업의 중심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기반하여 IT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 시, 군마다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혁명 역사와 국어 수학의 일관된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의 혁명 유자녀 교육에서는 남성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그리고 여자 학생들은 강반석 혁명학원 등 핵심 계층의 자녀들이 교육을 다니고 있었고 장애인 교육을 맹농아학교라고 해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도시에서 군, 농촌으로 나갈 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학생들의 소학계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 시절 또한 사회주의 도덕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치 사상 교육은 주당 1회씩 1시간씩 필수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모든 학년의 지도자별 독립교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목의 최우선으로 정치사상 교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초 과목에서는 국어, 수학, 자연 과목으로서 국어는 주 7시간, 수학은 주 4시간에서 5시간을 공부하고 있으며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자연 과목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건지 저학년부터 과학기술을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에서는 영어와 그리고 컴퓨터의 정보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영어는 주 2시간, 그리고 정보 교육에서는 그 지역마다 도시나 농촌에 따라서 학교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우리는 정보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시수를 자유롭게 늘리는가 반면에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영어 교육이라든가 혹은 컴퓨터의 정보 기술을 완화하고 다른 교육을 좀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장쌤과 교감쌤님의 그 틀 안에서 조금은 교과서의 시수가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그리고 도화공작, 미술, 체육, 예체능을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것의 교육은 2시간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치사상 교육이 학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김정은 시기 들어서서 영어와 컴퓨터 교육이 소학교 단계로 조기 도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급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초등학교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린 시절이었다면 초급 중학교, 우리로 말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혁명 활동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와 정보화, 예체능 교육과 이러한 것은 초등 과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교양 과정에서는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를 초급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으로 국어, 수학, 자연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치사상 교육에서는 매 주마다 1시간에서 2시간을 그리고 도덕은 주 1회 1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시기 이후에 수학 주 6시간과 영어 주 4시간 시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혁명활동 과목을 통해 우상화 교육의 강화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급 중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처럼 정치사상 교육이 주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심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교육과정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과학을 중심으로 화학을 중심으로 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 심화 교육에서는 영어를 비롯해서 그래핑을 교육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지속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고급 중학교 단계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의 체계화,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이공계 과목의 시수가 높아지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생산노동과 군사훈련이 음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실습 동원 교육에서는 연중 생산노동과 군사활동 그리고 붉은 청년 군의대를 연계해서 이 모든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교육과정의 사상교육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교육의 사상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양 그리고 혁명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나아가서 김정숙의 교육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북한의 교실에 들어가면 앞에 정면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놓여 있으며 지금은 일부 학교에서는 김정은의 초상화도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제 개국 교양으로 해서 정규 교과 및 특별 활동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부범적 대립 구도를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독보 시간을 통해서 집단 등교를 하고 나서 북한에서는 자율 등교가 아니라 집단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등교를 하고 나서 매일 아침 노동신문이나 사설 또한 당 정책을 낭독하면서 학습하는 365일 교양 활동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록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김일성의 회계록과 세계와 더불어 등 모든 것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충성심을 고취하는 이러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총화를 진행하는데요. 북한의 학생들은 주, 월, 분기별 정례화 생활총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소년단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청년동맹회 단위로 생활총화를 진행하며 여기에서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이 실시하며 규율로 통제를 하면서 사상교육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아침, 방과 후, 주말 등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체제 수능적인 인간형을 만드는 기제로 북한 교육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기의 교육 강화 분야에서는 과학 그리고 영어, 정보화 교육을 했으며 북한에서는 초등교육을 비롯해서 중등, 고등교육을 거쳐서 이러한 과학기술과 영어교육, 정보화 교육을 심도 있게 단계별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시수가 확대되고 단계별로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집중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는 집중교육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과목이 세분화되어서 진행하는 교육 방식이 나중에는 문법 위주로 회계화 중심으로 전환해서 모든 고등교육들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북한은 법적으로 정개되어 있는데 헌법 제44조에 보게 되면 교육과 생산노동이 밀접으로 결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과 배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맞춤 교육도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기술을, 농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농촌 교육에 맞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생산노동, 사회봉사, 나무 심기 등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군사활동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생산 노동도 돈으로 때우는 영향이 조금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 발생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교육 목표를 방금 앞서 살펴봤지만 체제에 충성하고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이 운영하면서 집단주의 교육으로 북한의 지금의 교육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사랑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사상에 충성해 나가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인재가 육성되기를 학교 현장에서는 원하고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외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방과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교양과 그리고 유대성 교양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해고록에 기초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수업에서는 공부가 오전 수업이 다 끝난 후 오후에 남아서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입니다.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따라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에 기초해서 수학이라든지 과학, 문학, 성악, 여러 가지 미술과 체육에 또 나아가서는 태권도까지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붓글씨로 글씨를 쓴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다채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이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가 아니라 이러한 소그룹의 활동들은 교과목의 담당 선생님 즉 문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국어 문학 선생님이 수학의 소그룹 활동이다라고 하면 수학 선생님이 태권도다라고 하면 체육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외교양 기지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는 학생 소년 공존 그리고 도서관, 소년단 야영서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수학 여행이라든가 현장 체험의 내용으로 속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방과후 소조 활동은 교과 소조, 예체능 소조, 기술 소조로 3개로 나눠져서 진행하고 있으며 탐구와 지성, 그리고 예체능에서는 창의성과 활력, 그리고 기술 소조에서는 혁신과 창조력을 길러낸다라는 목적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직생활과 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학교 2학년에서 가입을 해서 16세 즉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년단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년단원이라고 하면 소학교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학교의 연령을 늘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6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루청 동맹이라고 하는 청년 붉은 군의대는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소년단원은 간단히 말해서 넥타이를 매고 항상 준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 졸업을 하면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이라는 조직생활로 사회에 나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활총화는 주기별, 월별, 분기별로 담임 선생님 혹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 혹은 사료총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상호 비판과 자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감시를 하되 그 내용은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잘못했고 타인은 나에게, 나는 타인에게 상호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을 김정은의 지시하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서로 보완해주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사상학습과 집단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365일 교양교육과 그리고 실전학습 또 나아가서는 등교문학도 개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주의 체험의 일상화로 모든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동원과 군사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동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 주기마다 노동동원의 학생들이 소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동원되게 됩니다. 이는 농촌 지원에서 모내기부터 가을 추수까지, 그리고 도로 공사라던가 산림 녹화를 위한 나무 심기 등 여러 곳으로 동원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명분 하에서 연간 약 3주 이상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군사훈련인데요. 북한은 고급중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즉 14살에서 16살까지 가입되어 있는 이 붉은 청년 군의대가 약 9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4시간 정도는 교내에서 훈련을 하거나 방학 기간에는 일주일 야영 훈련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포함해서 연간 약 450시간을 군사 훈련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체육 시간에도 끊임없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사 훈련을 학생들이 총을 메고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들어가서 사격 연습이라던가 총 분해 연습, 그리고 수류탄 던지기,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마 계획, 북한에서는 세부담 과제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1인당 할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간 학생들이 파철, 파지, 알루미늄, 그리고 토끼 가죽을 비롯해서 국가가 정해지고 학교에서 정해진 그러한 것들을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또 나아가서는 학교가 정해지는 할당에 맞게 매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도 놓일 수가 있고, 이는 학교의 지역에 따라서 도, 시, 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는 나무불을 떼고 겨울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석탄을 가져가는 학교들도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떼면서 겨울을 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외화벌이 및 물자 확보를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이 물건을 세납하는 이러한 과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 그리고 교육 제도와 그 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북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은 토론과 혹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교육에서 통제, 노동동원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남북한 교육 목표를 비교할 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으로 북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